최근 선교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선교사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방안 역시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교단을 초월해 열린 전국 성령 컨퍼런스에 다음 세대 2천여 명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회와 함께 47회기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동전준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제19회 신년 교사 세미나를 열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과 온라인 서비스가 발전하며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이를 활용한다면 교회와 연결된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의 배경과 선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로잔 대회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에는 디지털을 활용한 복음 전파라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면 지구촌 선교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전파는 선교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선교지에서 자신의 사역을 알리는 일은 주로 선교 편지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요청으로 기도 편지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혹은 간단한 영상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성도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달 방식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선교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이 있고 기도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께 이렇게 보내는데 아주 한정이 돼 있는데 세대가 변해가면서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많이 안 찾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같이 나누고 또 넓히려고 그러면은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가운데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가 적극 추천되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진행하고 개인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미디어 선교사들은 사역 소식 외에도 현지의 상황과 소식을 담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현지 선교사만의 큰 무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콘텐츠 공유 방식은 후원교회와 단체들이 연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여주고 그렇게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있는 환경, 또 선교사가 원하는 환경들, 또 선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또 사역의 미디어 공유는 선교일지 작성에도 도움이 될 거란 조언도 제시됐습니다. 축적된 기록은 이를 접하는 이들의 공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게 이제 축적이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 페이지가 생성돼서 그 하고 있는 사역들을 더 풍성하게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선교사 중 50대 이상은 68%로 디지털 활용이 미숙한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선교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방학 시즌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수련회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지역과 교단을 뛰어넘어 9년째 이어지는 다음 세대 컨퍼런스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2천여 명이 모여 함께 나눈 말씀과 찬양의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천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모인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 참석자들은 강대상 앞을 가득 메우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마음이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다시 그 성령님의
그 좀 빈자심을 체험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합쳐서 한 80명 정도 온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올해로 9년째 이어진 다음 세대 성령 콘퍼런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마련된 올해 행사는 세파에 흔들리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골든타임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한 없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싶다며 콘퍼런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바꿔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온전히 하시기 때문에 4년 전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 새벽 기도를 시작한 한 청년은 새벽 기도와 말씀 읽기 훈련을 통해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올해 컨퍼런스에선 간증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 첫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기용 목사는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 의지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던졌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회복됩니까? 다시 돌아요. 어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이번 컨퍼런스는 기성, 합동, 백석교단 등 총 11개 교단, 전국 86개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참가한 교회들은 교단을 초월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단에 함께 초월해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작은 교회들한테 그리고 열악한 교회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경 목사님 본인께서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본인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셨는지 그런 본인의 스토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도 들으면서 저도 귀감이 되면서 저도 정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의 삶이 달라지고 싶다. 지역과 교단, 교회를 초월해 열린 이번 전국 성령 컨퍼런스. 뜨거운 현장의 열기만큼이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다음 세대의 삶의 현장이 부흥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국TV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공협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난입해 폭동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공협은 이어 사법부가 이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순복음 갈릴리 교회에서 2025년 신년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문 전국 기독교총연합회장, 이정기 고신대 총장 등 교계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연욱 수영구 의원 등 부산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영진 신임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진실하게 목사로서 말한 것과 또 설교한 것이 제 말과 제 행동이 동일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교를 전한 신재영 예하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신 정영진 신임 회장이 지금처럼 혼탁하고 어려운 때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연욱 수영구 의원은
나라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국가와 부산 16개 기초지자체를 위해 기도하며 부산 기독교총연합회의 새로운 출발과 부산의 도약을 염원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동전준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제19회 신년 교사 세미나를 열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주 창대교회에서 진행됐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앙의 기본 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전했습니다. 백 목사는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 순종 등 교사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강조하며 교회 학교 부흥의 열쇠는 다음 세대 양육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창대교회 조성민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사역은 다음 세대 양육이라며 교회가 아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전국적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동전준호회 주일학교연합회는 다양한 교사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청소년 리더십 선교 캠프가 열립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며 선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기독교 기관 탐방이 진행됩니다. 14세부터 18세까지 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비전과 세계관 형성을 돕고 다음 세대 기독 지도자와 선교 동역자 양성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안교성 관장과 중심교회 이기동 목사, 장신대 신형섭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강의하며 한국 YWCA 연합회,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등 탐방 일정도 소화합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 신앙 양육과 선교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리더십 선교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세대학교가 군포시와 함께 군포시민 농부학교를 운영합니다. 시민 농부학교는 도시농업에 입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전담 강사가 작물 재배 기초 지식과 친환경 퇴비 제작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군포시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20일 군포시와 한세대학교가 군포시민 농부학교 위탁운영 협약식을 맺으며 올해부터는 한세대학교 군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시민 농부학교를 위탁 운영합니다. 한세대 백인자 총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11분경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외부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간 공수처 수사에 줄곧 불응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층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충격의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크게 줄고 그 여파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조사국은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 3,0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 대에 2,800만 원가량인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소나타를 22만 5천여 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야가 21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꺼내드는 등 민생정당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에 40%, 상반기에는 70%까지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1분기에 17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려 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여야가 공히 내세운 목표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귀성, 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0만 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날 고속도로 교통량은 639만 대로 관측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행정명령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또 연방 직원 고용 동결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이어 4년 전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등 추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부에 자유무역 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각서가 구체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기존 무역 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최대한 빨리 종식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종전을 위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지만 푸틴 대통령에 대해선 그는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의 주요 통로인 미국 남부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남부 국경에는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멕시코 마약 조직인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단속과 대응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 이민자들이 소송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도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승포된 북한군 포로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해당 병사는 정찰국 2대대 1중대라고 소속을 밝히고
북한에서 선박을 타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 열차에 탑승해 육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가는 것도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는 여전히 말썽일 텐데요. 먼지는 설 연휴를 앞둔 주말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0도, 대구와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서 헌정사상 처음이란 표현을 자주 접하는 요즘입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수사와 객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